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소프트노버에 그 b 언더바 페어드 언더바 엔드 점 립 그 환경 변수인데요. 이게 소프트노버를 돌리려면은 이 환경 변수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소비 내가 컨택을 만들 파일이 어디에 있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진 파일이고 어떻게 어셈블리 해야 될지 이 정보가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.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max rd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인풋을 넣을 리드들 중에 가장 긴 리드. 그러니까 리드가 수백 개, 수만 개 라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긴 리드가 있지 않습니까? 뭐 파스타 이제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101베이스 페어, 막 100베이스 페어, 90베이스 페어, 150베이스 페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거를 써주시고 다음에 대괄호 립 써 있는 거는 이제 각 라이브러리가 하나일 경우에는 립 하나지만 여러 개의 경우에 이 대괄호 립을 여러 개 써줄 거고요. 그 뒤에 나중에 이제 곰팡이 할 경우에는 페어드 앤드 라이브러리랑 메이트 페어 같이 섞어 쓰기는 5개 정도의 라이브러리가 들어갑니다. 거기에 이제 그 립, 이 대괄호 립이라는 게 5개가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그래서 요거 립은 이 한 개의 립은 라이브러리 하나씩을 대표하는 거고 그 정보들 ABGINS는 에버리 인서트 사이즈 라이브러리들마다 이 사이즈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인서트 사이즈 정보를 넣어줘야지 이 컨티그를 만들 때 이 페어드 그 엔드 리드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서 이 정보를 같이 넣어주는 거고 교재는 없습니다. 이거는 제가 따로 안 나와. 잠시만요. 그 푸티에서 보실 수 있는데 요 지금 4.0 어셈블리 폴더 안에 레스 하시고 요 B 언더바 페어드 앤드 립 요거 요 내용입니다. 지금 요거 보시면 되고 요거 지금 방금 요 인서 사이즈는 이제 시퀀싱한 업체 쪽에서 아마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. 다음 리버스 시퀀스라는 정보는 페어드 엔드 같은 경우는 리버스 시퀀스가 아니기 때문에 0이라고 뒀습니다. 이 리버스 시퀀스는 메이트 페어일 경우 이게 1로 바뀝니다. 이게 그럼 이거는 메이트 페어 시퀀스이기 때문에 각 리드를 리버스해서 어셈블리를 하게 됩니다.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ASM 플래그라는 요 옵션은 요 플래그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프트노브에서는 1번은 컨티그를 만들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, 2번은 스캐폴드를 만들 때, 3번은 컨티그와 스캐폴드 만들 때 다 사용하라, 4번은 갭 클로즈 할 때 사용하라 라는 그런 명령어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컨티그만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쓸 리드들은 컨티그 만들 때만 사용해라 라는 정보를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. 1번이라는 것이 교재 자 18쪽에 간략히 설명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. 그거 좀 더 참고하시면 되고요. 다음에 요 RD 요 화면에 RD 언더바 랭 언더바 컷 오프는 이제 이 일정 수 이상을 이 다음부터는 제거하고 어셈블리 해라라고 하는데 아직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루미나 플랫폼의 경우 단점이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어셈블리 할 때 지워버리고 앞에 쪽만 살리고 그 뒤는 지워버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건 사용하시는 여러분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.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전체 리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정해준 겁니다. 왜냐하면 전체 리드가 100이기 때문에 100 리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 쓰겠다.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는 옵션이죠. 이거 같은 경우에는.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필터링 해도 이제 좀 뒷부분이나 어느 일정 수준 이하에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면 이 옵션에서 이제 30을 쓰셔도 되고 60을 쓰셔도 되고 그러면 60배 스페어까지만 그 어셈블리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 옵션입니다. 이 랭크는 별 큰 의미가 없고요. 이게 바꿔봤자 어셈블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. 이 랭크란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혹시나
페어드엔드 할 경우에 인트 사이즈가 200인 거를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두 개를 할 수도 있거든요. 똑같은 라이브러리지만은 라이브러리 두 개를 만든다는 거는 처음에 라이브러리 할 때 샷건 할 때 저희가 그 프래그먼트를 만들 때 어떨 때는 저렇게 만들고 이럴 때는 그 컨텐츠가 달라지지 않습니까? 그 프래그먼트하는 그 길이라는 구성 자체가 이제 라이브러리 만들 때마다 그 시퀀싱 결과가 달라지거든요. 똑같지가 않습니다. 이 시퀀싱이. 그러니까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만든 한 라이브러리에서 시퀀싱하면 같지만은 라이브러리가 달라지면 시퀀싱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. 이게 프래그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퀀싱할 수 있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랭크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어된 다 똑같은데 어셈블리 할 때 랭크 1, 2 돼 있으면 1은 처음에 어셈블리 할 때 쓰고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하는 거. 그 랭크 1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셈블리 할 때 다 같이 쓰는 그런 얘기인데 혹시 이해하셨나요? 이해가 안 되시죠? 아,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잠시만요. 그러면 제가 다른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같은 사이즈의 라이브러리를 뭐 두 종, 세 종 해가지고 했을 때 그걸 랭크 1, 2, 3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? 예, 그런데 이제 지금 요 같은 요 200페이스 페어하고 500페이스 페어가 있는데 이제 이게 아닐 경우 요 두 개 다 200일 경우에 이 랭크를 다르게 해주면은 어셈블리 할 때 각각 먼저 이걸 먼저 어셈블리하고 다음에 이걸 어셈블리하게 됩니다. 하지만 요 랭크를 같게 해주면은 한 번에 라이브러리 두 개지만은 요 같이 사용해서 어셈블리 진행하게 됩니다. 그 랭크란 의미는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요? 그러니까 어셈블리 하실 때 이 페어네임드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200페이스 페어 인스 사이즈가 200페이스 페어짜리 하나를 만들 수 있고 두 개를 만들 수 있고 세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걸 다 어셈블리를 참여시키려고 할 때 어셈블리를 할 때 먼저 이제 컨피그 그래프를 만들 때 이 라이브러리 첫 번째 거만 먼저 쓰고 다음에 두 번째 거 쓰기 세 번째 거 쓰기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게 할 수도 있고요. 이 서로 다른 파일들을 한 번에 그래프 만들 때 같이 참여시켜서 그래프를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랭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 랭크를 조정해도 그 어셈블리 결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제가 다 해봤거든요. 이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. 다음에 예. 라이브러리를 각각 다르게 해서 인서트 사이즈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할 때 라이브러리 하나 가지고 여러 번 시퀀싱했을 때는 그냥 링크 1를 똑같이 쓰는 거 라이브러리가 꼭 그런 거 아닙니다. 상관없이 그냥 한 개 라이브러리 여러 번 시퀀싱 하셔도요. 그 같은 랭크를 1 주셔도 되고 2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분석할 때 그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의미에서 이 환경 설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 랭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한 개 라이브러리 만든 다음에 거의 시퀀싱을 여러 번 하셔도 약간씩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. 완전히 다. 거기서 차이가 약간씩 납니다. 이게 많이 시퀀싱 되는 것도 있고 적게 시퀀싱 되는 게 있거든요. 온전히 이거 100기가를 시퀀싱 한다고 해서 100개가 다 시퀀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랭크라는 옵션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 뭐 그거는 꼭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이 랭크 자체가 어셈블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. 이 랭크는 일단 써야 되는 게 이 소프트 너버에서 무조건 이 파일 포맷이 있거든요. 기본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이건 써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1, 2, 3, 4, 5, 6 그냥 순차적으로 써주셔도 되고 그냥 같은 라이브러리 1 써도 되고. 네. 예, 우선순위입니다, 그냥. 그 파일이 여러 개가 있을 예. 때 그 어떤 거를 먼저 해라 이런 랭크 기준일까요? 그렇죠. 요 같은 페어데인들 같은 경우에
예, 요 안에서 지금 요 ASM 플래그라는 또 이 환경 설정이 있거든요. 이거는 이제 1번은 컨티그 할 때만 이 리드들을 참여시켜라 라는 의미고 2번은 스캐폴딩 할 때만 참여되라. 3번은 컨티과 어셈블리 할 때 스캐폴딩 만들 때 이 모두를 참여시켜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따로 또 이 1번 이 어셈 플래그라는 그 1, 2, 3의 의미가 따로 있는데 우선 지금 저희는 이렇게 그건 똑같으면 이게 뭐 전부 다 하나의 이것처럼 다 풀 해가지고 이제 뭐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랭크가 이제 1, 2, 3, 4를 큰 소리 있으면 1번 가지고 어셈블리 그래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2번을 추가해서 이제 더 모디파이 해가고 이렇게 순서를 늘려야 되다 보니까 그거가 다 다르습니다. 맞죠. 1번 첫 번째 게임은 내가 어떤 기회든지 뭐 동기가 높고 뭔가 좀 더 퀄리티 높은 적인 거를 이렇게 랭크 넘버가 하고 그거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거 앞에 걸 모디파이 하는 게 랭크가 뒤에 있는 거예요. 근데 다 추가해 주면은 또 동일한 퀄리티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뎁스라든지 그러니까 롱레인지 같은 건 뒤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쓰는 걸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 안에 모든 있는 어떤 랭크가 있다는 걸 이게 아니고 다 사이즈인데 여러 번 해보다는데 다음 어떤 놈이 누구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를 보면 아까 또 어떤 거는 스캐폴딩이라는 참여가 컴퓨터 만들 때 쓰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롱레인지 같은 거는 스캐폴딩을 참여하고 그 소프트로버 프로그램이 네. 63모도 있고 뭐 127모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거예요? 예, 별도로 있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63모 같은 경우는 K모 값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습니까? 63모 이하일 경우에는 이 소프트노브 63모 그 프로그램 쓰시면 되고 63보다 클 경우 이게 K모 값 예측할 때 63보다 클 경우 가끔씩 있거든요. 그 경우에 127짜리 쓰시면 되고 127 이상이 없는 이유는 그 아직 그때 만들 경우에 이룸이나 플랫폼이 127까지는 안 났기 때문에 127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 굳이 그 이상까지 가서 K모가 필요하다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. 지금 150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127까지 121 정도까지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메모리에다 이제 미리 이제 그 디멘전 같은 걸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컴파일을 아예 따로 해놓은 거죠. 그러니까 이 라지 메모리 찾아내는 그런 경우에 빅지놈용, 예. 그다음에 스몰지놈용. 컴파일링을 그러니까 그 디멘전 이런 것들 다시 해놓은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밑으로 그러니까 63에 있으면 63 밑으로는 얼마나 자기가 쓸 거냐는 이제 변수로 그걸 지정을 하죠. 그럼 대략 레코멘드를 하시기를 63은 진업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 경우에 63모 프로그램 쓰고 127은 어느 정도 추천을 해주신다면 딱히 그게 나눠져 있는 건 없고요.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달라집니다. 모든 게. 이제 곰팡이 같은 경우에도 5000메가짜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K모 값은 70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 리핏이 좀 많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 좀 드문드문 리핏이 좀 많이 껴있을 경우에 75짜리가 더 좋게 나온다라면 75짜리 쓰는 게 맞고요. 그러니까 127짜리 써야죠 그때는. K모 진위를 분석을 해가지고 네. 리코멘드 되는데 K모 값을 쓰고 있습니다. 예. 프로그램을 네, 넣으시면 됩니다. 예. 지금 그 내용이 지금 34페이지에 어셈블리 폴더 밑에 있는 run.sh 스크립트에 나온 거고 그 프리그래프에서 -k, large-k 옵션이 그 K모 값을 집어넣는 옵션입니다. 근데 순서가요. 네. 서브 마이너스 S 서브젝트 그다음에 아웃풋 더 이렇게 순서 있는 거예요, 명령. 명령어의 옵션에 네. 일반적으로 명령어에서는요 뒤에 -5, -s는데 그 순서를 써요. 그 -5만 그 정확히 쳐주시면 돼요. 그 -5를 인식하거든요. 네 번째 있든. 네, 첫 번째 있던 상관없습니다. 그거는.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네. 옵션은 순서 상관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순서 관계 있으면 뭐 마이너스 이런 거 없이 그냥 몇 번째 값을 써주냐를 중요할 거 아니에요.
앞에 -5, -s 이런 이 옵션이 뭐냐는 걸 설명하는 걸 붙였다는 얘기는 순서 관계없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커맨드 라인을 파싱하는 이제 그 모듈이 있어요. 그 모듈들이 다 그런 식으로 순서 상관없이 마이너스 다음에 무슨 글자냐 그걸로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을 이제 뽑아서 알려주거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스탠다드하게 프로그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쓴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프로그램 때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-s 뭐 -2개 하는 거 2개 하는 거 옵션이 한 글자가 아니고 여러 글자일 때는 대시가 2개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은 모든 게 다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이제 -s 뭐 -k 이게 연달아 갈 때는 -sk 이렇게 쓰면 -s와 -k라는 거 이거 둘로 쪼개서 인식을 해요. P 옵션이 뭐라고? -p는 이제 일반적으로 스레드 옵션입니다. 그 CPU 몇 개를 쓰겠냐라는 옵션입니다. 동시에 이제 여러 개 CPU 써가지고 근데 자기 컴퓨터가 몇 개짜리인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. 내 컴퓨터가 뭐 맨날 쓰는 게 아니고 남의 걸 잠깐 빌렸을 때는 CPU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죠. 이럴 때는 레스 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탑 치고 해도 되는데 아니 탑 치시고 숫자 1을 누르시면 이제 CPU 개수가 이렇게 쭉 CPU가 나옵니다. 지금 여기는 16개, 제 16개가 있고요. 탑하고 어떤다고? 탑하고 1번 숫자 1 누르시면 됩니다. 지금 16개가 있는 거죠. 아마 다들 16개 갖고 계실 것 같은데. 안 나오시나요? 꼭 화면 좀 크게 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, 아마. 탑하고 숫자 1. 탑이 실행된 화면에서 숫자 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탑 1이 아니고 탑하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숫자 1 누르시면 CPU 개수가 쭉 나옵니다. 이렇게. 그 나오실 때는 Q. 이거 봤는데요. 나만 이상한. 뭘 봐요? 아까 이거 말고 VI로 돼 있거든요. VI. 그때는 콜로를 누르시고요. 지금 다 소프트너버 다 완료되셨나요? 아직 소프트너버가 아직 안 끝나신 분 혹시 다 끝나셨나요? 안 끝나신 분 다 끝나셨나요?